자, 467조 맨 꼭대기 포인트 엽실직대 인사행정의 그 변천과 흐름 큰 퍼즐 이걸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거를 딱 잡아야 돼요. 이거를 못 잡으면 인사행정 이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재미없어요. 힘들어요. 자, 제일 먼저 우리 인사는 역관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행정학의 스타트도 역관제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실적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 인사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실적제 중에서도 이 중에 이제 직업공무원제가 또 있어요. 넓게 보면 직업공무원제도는 실적제에 이제 넓게 보면 좀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적극적 인사 행정 중에 대표적인 제도가 대표관료제. 그러니까 이 인사의 흐름을 크게 보면은 이제 엽실적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만 엽실직대 이렇게도 순서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엽실직대로 하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좋고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엽실직대 역관제부터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제 역관제가 이게 미국의 역관주의가 있고 영국의 정실주의가 있는데 미국의 역관주의는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해요. 스포일 시스템. 여러분들 스포일 하면 명사로 뭔 뜻이에요? 전리품이라는 전리품. 노획물, 전리품, 뭐 전쟁에서 빼앗은 포로, 물자 이런. 그러니까 스포일 시스템. 미국의 역관주의는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다.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다. 승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거를 전쟁에 비유를 하고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전리품을 공직을 전리품에 비유를 한 거예요. 전리품을 마음대로 처분하듯이 공직도 그렇게 처분할 수 있다. 자, 이거가 1829년 미국의 잭슨 앤드류 7대 대통령이죠.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이거 표방을 했던 거예요. 자, 뒤에 468조 왼쪽 하단의 날개 그림은 우리 1장의 첫 시간에 행정학이 처음 시작할 때 역관제가 뭐냐 이거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연강반의 장점이 이건데요.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대충 기억이 나시잖아요. 대충.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 믿지 않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잊어먹을 수 있는데 국민이 정당을 선택하고 정당이 관료를 임명하고 관료는 정당에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나 정당을 통해서 국민이 이 관료들을 심판하는 정치하고 행정을 싸잡아서 같이 책임을 묻는 이게 역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제도. 그래서 이게 잭슨이안 데모크라시, 잭슨 민주주의라고 했거든요. 잭슨 데모, 잭슨 민주주의. 그런데 정치 행정이 연계되는 게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이 오염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정치는 정당이나 정치권, 의회가 하는 것이고 행정은 민간 기업의 경영처럼 봐야 된다. 그래서 정치하고 행정을 이제 분리시키자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됐고 그걸 이제 그래서 역관제 대신 이제 시험 봐서 뽑자. 그게 1883년 펜들턴 법이에요. 펜들턴. 그리고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그 논문이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는 그런 논문이고 이 두 사람이 진보주의 개혁운동가고 이 사람이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켜서 행정학을 성립시킨 학자들이에요. 고전기 학자들. 행정학은 이렇게 성립됐는데 행정학은 역관제 폐단을 극복하고 실적주의가 확립되던 그 과정에서 행정학이 성립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실적주의의 확립과 행정학의 성립은 거의 시기적으로나 어떤 명분상으로 일치가 됩니다.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키자. 그래서 미국에는 역관주의라는 게 이제 있었고요. 영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긴 했어요. 영국. 우리가 영국의 행정학은 크게 쳐주지 않기 때문에 영국은 정실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미국은 역관주의라는 말을 썼지만 영국은 정실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로는 패트론 시스템입니다. 패트론. 여러분들 패트론 하면 영어로 정치적으로 뭘 후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후원한다. 정치적으로 후원한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영국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미국 중심으로 행정학은 흘러왔기 때문에 인사도 마찬가지. 예산도 마찬가지. 전부 미국 중심으로. 영국은 행정학이라는 거가 거의 없어요. 사실 실체가. 영국은 전통적으로 정치학이 성행했죠.
정치가 발달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서 공부해온 사람은 전부 행정학 헛공부해온 사람이에요. including me. 영국은 행정학이 없어요. 자, 그래서 미국은 역관제, 영국은 정시로. 그러나 능력 중심의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거의 이게 동일한 뜻으로 통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정치하고 행정을 분리시키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실적주의가 확립됐는데 그게 바로 1883년 펜들턴법이에요. 그런데 역관주의가 오른쪽에 장단점을 한번 보시면 장점. 정권이 바뀌면 고위 공무원들도 한꺼번에 다 교체를 물갈이를 시키는 거거든요. 정치권하고 같이 함께 책임을 물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신분을 막 보장해 주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분 보장이 없어요. 공무원도 임기를 정해 놓죠. 국회의원, 대통령하고 임기를 똑같이 정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잘해서 재집권을 하면 공무원도 한 번 더 하는 거고, 쫓겨나면 자기들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임기를 정했는데 임기가 4년이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임기가 다 4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4years law라는 게 있었습니다. 4years law. 4년 임기법. 임기 4년법. 이런 법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날개예요. 4년 임기법이라고. 그게 역관주의의 기본이 됐던 법이에요. 고위공직자들의 임기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대통령과 일치시켜 놓은 법이에요. 대통령하고 일치시켰다는 얘기는, 정치인들하고 일치시켰다는 얘기는 공무원들도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하라는 거죠.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니들도 한 번 더 하는 거고, 끝나면 니들도 끝나는 거니까 임기 중에 열심히 잘 서포팅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도록 해라. 이런 게 좀 공무원들한테, 고위 공무원들도 이제 상당히 책임 의식이 부여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장점이 관료주의화라는 게, 지나친 신분 보장으로 관료제가 특권 집단하는 게 관료주의화인데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선거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니까 주기적으로. 그리고 물갈이, 교체 임용을 통해서 잘못한 관료 집단에 대해서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예요. 실적주의는 그런 게 안 돼요. 젊었을 때 한 1, 2년 안 놀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면 정년 때까지 평생 신분보장 공무원 해먹는 게, 그게 실적주의예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좋지만, 공무원 되는 사람은 좋은 제도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서 근무 시간에 게으름 피우고 주식하고 게임하고 해도 심판을 할 방법이 없어요. 선거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히려 행정의 대응성, 책임성, 민주성 이런 거는 역관주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점에서는 더 민주적인 제도예요. 그러나 이제 단점이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속한 정당이 승리해야 임기가 한 번 더 연장되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한꺼번에 물갈이가 싹 되니까 행정의 안정성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위인설관, 역관, 공직이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 그 사람한테 관직을 줘야 되고, 그럼 또 없는 관직 만들어야 되고. 위인설관 아시죠? 위인설관. 사람을 위하여 관직을 설치한다. 그러니까 외교관 하나를, 자리를 귀토란 사람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없으니까 못 줬거든요. 가필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거를 불만을 품고 가필드를 암살하는 사건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따라서 중립이 안 되고 안정성이 떨어지고 부패, 비능률, 낭비, 이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제 펜들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공무원은 시험 봐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이 펜들턴 법이요, 공개경쟁 채용시험 이런 게 이때 이제 처음 도입이 돼요. 그 아래에 미국의 실적주의 83년 펜들턴법, 능력 중심의 인사,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정권 바뀌어도 신분이 보장된다. 그리고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험 봐서 뽑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중앙에서 아주 독자적으로 관장을 하려면 아주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 그게 연방중앙인사위원회, Federal Civil Service Commission. 이런 기구가 있었거든요. Federal Civil Service Commission, 연방인사위원회. 시빌 서비스가 인사잖아요. 인사. 공무원을 시빌 서번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게 시빌 서비스예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주 강력한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연방인사위원회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제 중앙에서 강력한 인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실적주의가 확립된 거거든요. 영국도 1855년부터 한 70년 사이에
실적주의가 확립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제 미국은 펜들턴법이었다면 영국은요 추밀원령이었거든요. 추밀원령. 추밀원령은 우리로 치면 대통령령 같은 게 그때 당시 왕령 같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대통령령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영국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도 공채를 도입을 하고 이제 실적주의가 확립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실적주의는 영국과 미국이 말은 실적주의라고 하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고공문제가 확립이 안 되고 영국은 지고공문제로 이게 연결이 돼요. 같은 실적주의지만 이거는 지고공문제는 아니고 요건 영국만 지고공문제가 돼요. 달라요 서로. 같은 말은 실적주의지만 자 우선 공직의 풍토 자체가요. 미국은 철저히 직무 중심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영국은 사람 중심이에요. 출신이 뭐냐,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냐, 그 사람 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요거는 직무를 중심으로 인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요, 새로운 직무가 하나 생겼다. 미국에서는 이 직무를 담당할 사람을 외부에서 뽑습니다. 직무가 새롭게 생기면 여태까지 없던 업무니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뽑습니다. 그리고 이 직무가 없어지면 사람도 나갑니다. 직무 없이 사람 없으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폐직이 되면 퇴직이 되는 거예요. 직무가 없어지면 사람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이 직무의 변동에 따라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직무 중심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우정직 7급이 혹시 있나요? 있어서 우정직으로 들어갔는데 사업본부가 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우정직렬이 만약에 공직이 없어졌다. 그러면 우정직으로 들어간 사람은 전직을 하지 않는 한 같이 공사로 나가야 돼요. 우정직이 없어졌으니까. 직렬이 없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미국은요 직무 중심이어서 이게 폐직이 되면 퇴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에서는 공무원들의 신분이 보장이 더 강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그리고 개방형이 돼요. 개방형 인사가. 그러니까 이 직무가 없어지면 나가야 되고 새로운 직무가 생기면 밖에서 들어와야 되고 왔다 갔다 민관간에 인사가 막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진 이걸 개방형 인사라고 해요. 오픈 커리어 시스템.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사람 중심이에요. 항상 우리가 미국과 영국의 인사제도는 서로 대비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게 반대니까요. 같은 실적주의지만 이게 개방형 실적주의고 영국은요 폐쇄형 실적주의예요. 직무가 없어졌다고 사람이 퇴직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따라서 새로운 직무가 생기면 우선 1차적으로 안에서 충원을 해요. 안에서. 여기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거나 전보를 시키거나 해서 충원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인사는 기본적으로 폐쇄형인데 하위직으로만 충원을 합니다. 하위직으로. 맨 하위직으로만 충원을 해서 중간 상위직은 공직에서 양성을 해요. 20년, 30년 양성을 해요. 그래서 국장급 고위공무원 한 사람 만들어지려면 30년간 길러내야 돼요. 공직 안에서. 하위직으로만 들어오고 중상위직으로는 외부 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 직무가 없어져도 사람이 나가지 않아요. 직무가 없어져도 다른 업무를 맡겨요. 다른 업무를 맡겨줍니다. 이 사람이 직무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같이 덩달아 나가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영국도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문호가 전혀 막혀있진 않아요. 막혀있진 않은데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스펙,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대학 교수 인사행정 전공하다가 유민봉 씨가 성대 유민봉 씨가 만약에 성대 인사행정 교수였는데 그만두고 뭐 인사혁신처의 국장으로 왔다. 그러면 그 교수 그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개방형은. 폐쇄형은.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면 손해예요. 경력을 인정을 못 받으니까. 또 나가도 공직에서의 경력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또 손해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면 손해예요. 서로. 본인한테 손해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메인 하이직으로만 주로 충원해서 이제 주로 쭉 양성하는 공무원들 양성하는 그런 제도고 개방형은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경력이 서로 인정되니까. 들어와도 경력이 인정되고 나가도 여기서 경력이 인정되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개방형이에요. 영국은 폐쇄형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신분보장이 폐쇄형은 잘 되죠. 들어와서 계속 중간에 딱 차단하고 안 들어오고 안에 있는 사람들만 쭉 키워나간 신분보장이 되고 안 되고.
개방형, 폐쇄형. 자,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직업공무원제가 더 되겠어요? 아래? 예, 아래죠, 아래. 직업공무원제라는 건 여러분들요, 정년 때까지 큰 잘못이 없는 한 신분이 보장되고 공직을 생애직으로 평생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직업공무원제도잖아요. 기본적으로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여기서는 직업공무원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실적주의라는 이게 큰 범위가 있다면 그 속에 영국과 같은 폐쇄형을 취하는 경우에만 직업공무원제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의이지만 개방형을 취하는 경우에는 직업공무원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실적주의라는 개념은 상당히 이렇게 넓은 개념이고 이 속에 직업공무원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수학 이론으로 치면 이렇게 직업공무원제가 실적주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공무원제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실적주의가 돼야 되지만 실적주의가 됐다 하여 다 직업공무원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위한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은 직업공무원제가 되려면 실적주의가 필요하지만 실적주의가 됐다 하여 다 직업공무원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주의이지만 직업공무원제는 아니에요. 영국은 실적주의이면서 앤드 직업공무원제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 속에 포함된 개념이고 직업공무원제가 되려면 1차적으로 이게 돼야 되지만 이게 됐다 하여 꼭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결국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위한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충분. 우리 행정학에서요.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말이 4군데가 나와요. 충분 조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행정학에서 충분 조건은 없다. 다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 나중에 부패에서도 나오고 뭐 시험에서도 나오고 있다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예정대로 진도가 나간다면 오늘 이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 아니다라는 게 4군데가. 행정학은 충분 조건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 관계를 잘 아셔요. 자,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전문성이 더 높아질까요? 미국, 영국 행정의 전문성 어느 쪽이 높아질까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직위분류제이기 때문에 직류, 직렬, 직군 이런 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세무직, 교정직, 복지직 다.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시험 과목도 다르고 그 직렬 내에서만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화가 돼요. 전문화가. 공무원들이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직무 중심으로 공직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분류를 해요. 그 사람이 어느 가문에 태어나서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고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웠으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겠구나 해서 사람 중심으로 분류를 해서 이 직류, 직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급만 분류를 해요. 이렇게 계급만. 행정계급, 서기계급, 뭐 서기보계급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계급제예요. 이런 공직분류제도가 계급제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직류, 직렬, 직군 이렇게 나뉘어진 게 그게 직위분류제예요. 공직을 분류하는 방법이 달라요. 공직분류 방법이 미국은 직위분류제, 직류, 직렬, 직군. 근데 영국은 그런 게 없이 계급제, 계급만 있는 거예요. 계급만. 따라서 요 계급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또 승진해도 또 왔다 갔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교양 과목을 시험을 보고 뭐 직렬별 전문 과목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동일 직렬 내에서만 계속 성장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에요. 여기 있던 사람이 이리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승진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반대말, 스페셜리스트의 반대말은 뭘까요? 상상력. 제네럴리스트예요. 제네럴리스트. 일반 행정가. 그러니까 계급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제네럴리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 소양을 폭넓게 갖추는 그런 사람이지 직렬별로 전문가가 양성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화가 되고 이건 전문화가 안 되고. 그래서 요 구조를 미국과 영국의 제도라는 건 결국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 관계를 말하는데요. 이게 모두 실적주에 포함은 되지만 직업공무원제는 아래 것만 직업공무원제도원이에요. 그래서 요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요거를. 미국, 영국, 직무중심, 사람중심. 직위분류제, 계급제, 신분보장 안 되고 개방형, 폐쇄형, 전문가, 일반 행정가, 직업공무원제 안 되고 직업공무원제가 되고 요 관계를 잘 아시죠. 요 관계를
이 관계를 모르시면 1절, 2절 우리가 이론과 제도 쪽에서 조금 헤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옥공무원 실적주의가 확립이 돼. 어쨌거나 뭐 요거든 간에 넓게 보면 다 실적주의거든요. 요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신분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장점에 보시면 이제 전문가를 시험 봐서 뽑아 가지고 신분 보장해 주니까 행정이 상당히 능률적이고 전문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은 중앙 인사기관이 모든 인사를 다 해주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배치해주고 시험 과목 결정하면 전부 중앙에서 다. 우리는 인사혁신처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사가 직권적이고 각 부처의 어떤 실정을 모르는 형식적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신분 보장을 기본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정권 교체 관계없이 물갈이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제 신분 보장이 되니까 좀 무사안일해지는 거예요. 국민의 여망에 민감하게 대응하거나 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어올 때만 열심히 해가지고 들어오면 정년 때까지 뭐 게으름을 피워도 뭐 심판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신분 보장이라는 가치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대응성, 국민의 이 대응성은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거예요. 또 책임성도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위한 실적주의냐, 누구를 위한 지옥군 문제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아래 맨 아래 이제는 꼭 시험 봐서만 뽑지 말고 뭐 성적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할당해서 임용을 하자, 이런 게 대표 관리. 시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신분 보장도 너무 강하게 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중앙인사기관을 너무 키워서 중앙에다 다 인사를 맡길 게 아니라 각 부처가 알아서 해야 돼. 분권화, 인사권의 분권화. 그 할당제가 대표 관료제예요. 대표 관료제. 못 사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할당을 하고 소외계층들도 좀 영입을 하고 하려면 시험 성적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할당 임용을 하자는 거죠. 그게 대표 관료제예요. 자, 그리고 또 정치적 중립을 여기서는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정치의 희생양이 공무원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중립이라는 걸 엄청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정치하고 완전 단절이 돼서 정치적으로 무감각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무원들한테 중립을 엄하게 요구하는 것도 고통이다. 그래서 필요하면 정치적 임명도 하고 또 정치적 중립도 조금 완화를 시켜주자. 그래서 실적주의나 지옥군 문제가 일정 부분 후퇴하면서 역관제 같은 게 다시 이제 가미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온 게 적극적 인사. 이게 훨씬 더 적극적 인사다. 적극적 인사의 핵심이 바로 이 대표 관료제.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인사를 구분하면 엽실적 이렇게 흘러갔지만 조금 더 세분하면 엽실직대 이렇게 변했다. 자, 그러면 이번에요 역관제를 보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 인사행정의 1절, 2절 이론과 제도를, 요 부분은 이제 공직 분류 2절에 나온 것이고요. 요 뒷부분은 2절, 요 앞부분은 이제 1절에 내용. 자, 그럼 역관제부터 보겠습니다. 필기 노트는 102쪽에 있어요. 102쪽. 지금 이 설명드린 게 다 102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관제는 A급이고요. 그러나 간단해요. 이미 지금 설명 한번 여러분 들으신 그게 전부예요. 외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지금 설명 들었던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 1번의 의의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다음 쪽에 괄호 2번에요. 미국의 역관주의하고 영국의 정실주의의 차이, 그것도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 2번의 1번, 미국의 역관주의가 어떻게 이제 발달했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로마 3번도 상당히 중요하고, 3번 발달 요인. 4번 역관주의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점도 많아요. 장점. 그래서 그 장단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역관제 장점은 문제가 많이 나오죠. 역관제 최대 장점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정당 정치가 발달하면 역관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선거나 정당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역관주의니까 오히려 역관주의가 훨씬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잭슨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 50년간 그 믿음이 국민들한테도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근데 가필드 대통령 암살당하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본의 역관제 맨 아래 공직 임용의 기준을 정당에 대한 충성도나 인사권자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에 두는 제도를 말하는데,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하는 게 역관주의고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하는 게 그게 정실주의예요. 역관주의는 미국이고 정실주의는 영국인데 나라가 다르지만, 역관주의는 왼쪽 날개 표를 보시면 정당에 대한 충성도, 정치적인 보상이나 정치적인 연골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이고, 정실주의는 꼭 정치적인 보상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친분, 개인적인 연고, 개인적인 연고나 친분에 따라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바꿉니다. 바꾸면 안 돼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정치적이냐 개인적이냐. 정치적인 연고나 보상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이나 연고냐. 로마 2 1번 역관주의를 보겠습니다. 임기사년법 나오지요. 임기사년법. 자, 그 다음에 3번에 잭슨 민주주의 나오죠. 잭슨이안 데모크라시. 이 잭슨은요, 서부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7대, 6대까지는 전부 동부 출신이 대통령도 했고, 공직도 다 독점을 했어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역사잖아요. 동부가 먼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스턴 그쪽 지역을 이제 뉴 잉글랜드라고 하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정착을 했다. 지금도 보면 뉴 잉글랜드라고 해요. 저희 막내딸이 지금 음악 공부하는 그 학교 이름도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예요. MEC라고. 그 보스턴이나 그 일대를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해요.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을 했던. 그러면서 동부가 먼저 발달하고 이제 서쪽으로 계속 이제 개척 정신에 의해서 그걸 이제 프론티어십이라고 하잖아요. 서쪽으로 쭉 은광 찾아 이제 그런 광맥을 찾아서 쭉 이렇게 가다가 인디언들 만나면 싸우고 뭐 그게 서부 영화가 그런 거잖아요, 전부.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개척이 돼 갔는데 6대까지만 해도 대통령 공직을 주로 동부에서 전부 선점을 해요. 독점을 했어요. 그런데 서부 출신 대통령인 이 앤드류 잭슨이 서부 개척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처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공직을 다 몰아내고 서부 출신들한테 좀 나눠줄까. 그래서 나온 게 역관주의예요.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다. 두 번째 줄.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다. 두 번째 줄. 특정 지역 및 소수 상위 계층이 공직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타파하고, 그게 이제 동부 출신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타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다 나가라. 바꾸자. 이제 그걸 주창을 하게 됐고, 그게 민주적이라는 신념이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졌다고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괄호 3번의 그 내용이 미국의 역관주의가 시작되게 된 그 배경인데, 한 7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쭉 서부 개척민, 잭슨 대통령, 상위 계층의 공직 독점 타파, 공직을 널리 개방한다. 승리한 정당이 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면 공직 경질 원칙에 따라 대대적으로 공직 교체를 단행한다. 그래서 1829년에 잭슨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인사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정식으로 표방을 했죠. 1829년 잭슨 민주주의. 그래서 오른쪽에 로마 3번에 보시면 이 역관주의가 오히려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합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주주의나 정당 정치가 발달하면 그게 역관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민주주의와 함께 발달한 제도예요. 이게 비민주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2번도요. 정당 정치가 발달하려면 국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돼요. 공무원들도 같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 제도가 역관주의예요. 따라서 합치면 1번, 2번 합치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역관제는 필요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역관주의 장점에는 민주주의나 정당 정치 발달에 기여한다. 그렇게 봐야 돼요. 맨 아래 4번의 장점도 보시면 정당 정치 발달에 기여한다. 그다음에 다음 쪽에 3번 관료제를 주기적으로 쇄신시킬 수가 있다. 정권 바뀌면 싹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는 없으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내몰고 이상하게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자, 예를 들어 국장급 이상은 지난 정권에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싹 나가라. 싹 내보내면 되는 거죠. 정권 바뀌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제도 좀 없으니까 그냥 120 공무원들 내쫓아야 되겠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내몰고 있거든요. 역관주의는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제도예요. 싹 물갈이 하는 거예요. 4번. 자, 그렇게 해서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관료들을 임명하고 함께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줄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죠. 공무원들이 정치인들한테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국민의 지지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되고 또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당원들이 주로 공무원을, 고위 공무원들을 하기 때문에 이 정치권과 행정부 간의 관계도 아주 원만해요. 같이 함께 책임을 지는. 대통령제이지만 약간 내각제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게 역관주의예요. 대통령제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대통령 중심제가 맞더라고요. 보니까 전기요금 깎아줘라 하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다 깎고, 먹방 규제라 하니까 규제하고, 은산분리 완화. 우리 금산분리, 은산분리 지난번에 규제 때 공부했잖아요.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얼마 이상 진입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IT, 카카오뱅크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IT 산업은 50%까지 가져도 된다, 지분을. 그걸 대통령이 이걸 하라고 또 지시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카카오뱅크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카카오뱅크가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려다 보니까 IT 산업은 예외적으로 50%까지는 금융자본에 참여할 수 있다, 지분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예외를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그것도 다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는 정말 안 되는 것도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게 해결되니까 전기요금, 금산분리 문제, 먹방 같은 거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정말 대통령 중심제가 맞구나 실감이 들더라고. 자, 그리고 가로 5번에 정보 관료제를 훨씬 더 민주화할 수 있는 제도가 역관주의예요. 네 번째 줄, 행정의 민주성, 대응성, 참여성. 참여라는 거는 정치적 참여입니다. 자, 인사행정에서 참여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정치적 이 말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하고 행정이 연계된 제도잖아요. 공무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이 제도는.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고요. 그러니까 거기 직선제 효과를 갖는다, 그런 말이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쓴 책인데도 제가 못 찾겠네요. 그 공직자들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거나 다름없는 직선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디 앞쪽에 있어요? 469쪽에. 네. 로마 3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세 번째 줄. 국민, 집권정당과 관료제와 국민 간의 동질성, 일체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역관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정당을 선택하고 집권정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료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제가 정당에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당을 선출하고 정당이 관료제를 구성하고 관료들은 정당에 충성하고 정당이나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임기 동안 정당, 집권정당과 관료 집단과 국민 간에 서로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영구히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임기 동안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비록 정당이 관료를 임명했지만 국민이 정당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관료 집단도 국민이 직접 뽑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직선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정당, 관료, 국민 간의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관료 집단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직접 선출한 건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이에요. 역관제가 상당히 민주적인 제도예요. 근데 이제 단점은 470조. 단점은 이제 중립을 저해하고 정권 교체되면 한꺼번에 싹 바뀌니까 안정성이 떨어지고. 4번 위인 설관, 농공 행상 이런 걸 둘러싸고 부패, 비능률, 낭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그걸 계기로 역관주의는 이제 부패했다, 안 된다, 정치하고 행정을 분리시키자.
제도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분리시키자. 제도적으로 분리했던 거가 펜들턴법이고 이론적으로 분리하고 했던 게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예요. 그렇게 해서 1880년대 말에 행정학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3번 실적주의로 넘어갈게요. 이제 실적주의는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된 거예요. 행정학 성립기 때 A급 1번 인사의 기준을 능력, 자격, 개인의 성적에 두는 제도예요. 로마 2번의 발달 요인은 역관제 때문이에요. 역관제 폐단.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실래요? 81년 역관운동가 귀토가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만들었던 이 가필드 대통령을 20대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건, 3개월 만에 암살하는 사건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안 된다. 이제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더 이상 오염되게 할 수가 없다. 끊자. 관계를 끊자. 귀토 이 사람이 가필드 대통령 연설문 써주고 다 했던 그런 신복이었어요. 항상 연설문 써주는 사람이 늘 문제를 일으키는데 다음 쪽에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3번에 1번 동그라미 3번에 펜들턴법이 83년에 제정이 돼요.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은 81년도 있었거든요. 그 펜들턴법이 만들어졌고 그 두 번째 줄 윌슨도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펜들턴법을 뒷받침을 했어요. 그 펜들턴법의 내용이 미국 실적주의의 기초가 됐죠. 그 2번에 자, 그래서 로마 3번에 1번 미국의 실적주의 수립 과정의 그 펜들턴법하고 그 내용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로마 4번 실적주의의 확립 요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5번에 실적주의의 이점 폐단 다음 쪽에 폐단도 중요해요. 실적주의가 꼭 우리가 좋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폐단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과 법이 계기가 됐고 그 펜들턴법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 이제 연방인사위원회가 나와요. 시빌 서비스 커미션. 이게 이제 연방 정부가 설치이기 때문에 페더럴이라는 말도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더럴 시빌 서비스 커미션 연방인사위원회. 그리고 여기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다 주관했어요. 그다음에 4번 이때부터 공무원의 정책 중립을 최초로 규정을 했고 그 전에는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3번 특징 보시면요. 미국의 실적주의는 자 개방형 실적주의였기 때문에 민관 간의 인사가 교류가 허용됐어요. 개방형 실적주의였기 때문에 민관 간의 인사 교류가 허용되고 그리고 폐직이 되면 자리가 없어지면 공무원이 나가는 퇴직이 되는 그런 직무 중심의 공직 풍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에는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공무원제로 연결되지 못했어요. 자, 흔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제 미국이든 영국이든 선진 행정국이니까 직업 공무원제가 잘 돼 있겠거니 생각하시는데 정말 그건 오판이고요. 영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미국은 직업 공무원제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신분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중간에 나가면 뭐 그걸로 끝이에요. 들어와도 그냥 경력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직업공무원 제도라는 개념이 없고 자리가 하나 비면 이걸 놓고 밖에 있는 민간인이나 안에 있는 공무원이나 공정하게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안에서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승진한다고 했다고 보시면 돼요. 승진이 딱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도중에 언제든지 뭐 책임 물어서 나갈 수도 있고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완전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직업공무원 제도라는 개념은 미국에서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영국, 미국 다 직업공무원제가 됐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미국이 이건 영국이니까 미국은 직업공무원제가 안 된 나라예요. 자, 반면에 오른쪽에 맨 꼭대기 3번 영국은 반대입니다. 재직공무원, 사람 중심의 인사의 풍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폐쇄형을 취함으로써 신분 보장에 기여를 했고 일찍이 직업공무원제와 이제 같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자, 실적주의의 내용은 2번 인사, 능력 중심의 인사란다. 3번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걸 이제 분별해야 될,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채 시험 제도가 이제 필요했고 그런 시험 제도를 주관하고 하려면 어떤 강력한 독립된 기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사위원회였고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해서 그리로 권한을 집중을 시켜요. 이 실적주의나 직업공무원제는요. 인사가 직권화가 됩니다. 중앙에서 다 합니다. 여기서는 분권화가 됩니다. 인사가 분권화가 됩니다. 네, 이런 데서는 시험 성적만 가지고 공무원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서는 할당도 하고 뭐 소외계층 같은 사람은 좀 성적이 떨어져도 봐주기 때문에 능력만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서는. 그게 적극적 인사예요.
자, 그리고 6번, 7번. 공무원들의 정책 중립, 신분 보장 이런 걸 강조를 했죠. 그래서 실적주의가 이점이 당연히 이제 능력 중심의 인사니까 임용의 기회균 등 그다음에 3번에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역관주의에 비하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능률성, 전문성 이런 게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나 다음 쪽에 단점은요. 단점은 인사가 소극적이에요. 중앙인사기관이 시험 성적에만 의존하는 그런 모집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능한 인재를 적극 유치를 못해요. 오로지 시험 성적. 그러니까 언제 몇 명 뽑는다 공고 내면 그 공고 보고 관심 있게 모여드는 사람 중에서만 걸러내는 거지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고 알리고 끌어들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못합니다.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신분보장이라는 가치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들어온 다음에 국민들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신분보장이 너무 강하니까. 대응성, 책임성, 국민 요구에 둔감한 그런 폐쇄적인 관료 집단화가 된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나중에 적극적 인사인정이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4번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실적주의를 부정한 게 아니고 실적주의를 토대로 영국에서 발달된 제도가 직업공무원 제도예요. 그것도 A급인데요. 문제를 하나 보고 갈게요. 649쪽에 649쪽 문제 하나를 보고 (649쪽) 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방 7급 시험이었는데요. 2년 전에. 역관제와 실적주의 옳지 않은 거.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3번이죠. 잭슨 대통령은 암살당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가필드가 암살당했어요. 역관주의를 주장했지만 역관주의를 주장했다 그래가지고 잭슨을 암살한 게 아니고 20대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선거운동원한테. 1번 맞죠. 2번 중립 맞죠. 4번 공직의 전리품화, 상품화 맞죠. 3번이 틀린 겁니다.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 실적주의 확립의 계기가 됐다. 촉발제가 됐다. 자, 조금 쉬었다가 직업공무원제도 대표관료제 정리를 하겠습니다.